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1000개가 넘는 공극, 즉 틈새가 발견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납 건물에서 윤활유가 새어나온 건 콘크리트 균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한빛 4호기에 이어 3호기에서도 원자로를 감싸는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벌집을 연상케 하는 모양의 공극들이 발견됐습니다. 건설 당시 부실 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만 1,500개가 넘습니다. 한수원이 지금껏 발견된 공극을 메우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보수 공사가 끝나 한빛 3호기 재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극을 메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납 건물 내부에서 윤활유인 그리스가 새어나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수원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디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활유가 새는 여러 이유 중에서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하지 않고 공극을 메우는 데만 신경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댐을 사례로 들지만 미세한 금이 가게 되면 결국은 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전 안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는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 만약 균열이 있다면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한 평가를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누락이 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콘크리트 균열 때문에 원자로 자체가 폐쇄된 미국 사례를 보면 보다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크리스탈 리버 발전소의 경우 경납 용기의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보수 작업을 했는데도 콘크리트가 부서져 결국 원전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경납 건물의 크랙 문제가 굉장히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내일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 현장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성 재해 10건을 파악했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수진 의원과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 측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외롭게 지내던 어르신들에게 갈 곳이 생겼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전교생 등교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낸 노인들에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 나가라고요? 네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첫날 시설을 찾은 노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이용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본인이 생활들을 공유하고 싶은 게 사실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어 학년별로 번갈아가며 등교했던 광주 한 학교도 학생 맞이에 한창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협의를 거쳐야 하고 급식 재료들도 새로 신청해야 해서 2학년 학생만 등교를 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전교생 660명이 모두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모두 등교하게 되면 그동안 부족됐던 것, 결손됐던 것들을 보충하는 데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 활동을 하겠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집합 제한 조치가 유지된 고위험 업종 사업주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라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될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게 또 얼마나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네요. 코로나 확산으로 운영에 제한을 받았던 시설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바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광주에선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자마자 광주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 주민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한 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뒤 시설에 격리 중이던 입국자 한 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49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하위 팀들에게 연패를 당했던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사실상 가을 야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은 가능성은 무엇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꼴찌 하나와 SK에게 당한 충격의 5패. 5강 싸움에 갈 길이 바쁜 기아가 발목을 제대로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최영우를 제외하고 타격은 제 역할을 못했고 뼈아픈 실책도 잇따랐습니다. 한 이닝에 3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고도 6실점을 할 만큼 투수력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가 공격에서 적시다가 자주 나오면서 또 대량 득점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치명적인 3승을 기록한 하나이겠습니다. 하위 팀들에게 당한 연이은 패배로 5위 두산과의 승차도 4게임 반으로 벌어졌습니다. 남은 경기는 16게임으로 13게임의 두산에 비해 체력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도 이번 주 NC와 LG 등 상위권 팀들과 원정 경기에 나서야 하는 기아가 불리합니다. 기아 선수들이 그동안 약간 좀 부담감들 그리고 우리가 더 해보자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수치상으로는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기아가 9승 이상을 거두고 두산이 9게임 이상을 진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신락 같은 가을 야구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아직 모르니까 선수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즌 끝나고 봐야겠죠. 뒷심 부족으로 하위권 팀들에게 밀려났던 기아 타이거즈. 상위권을 상대로 부족했던 뒷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공무원들의 잦은 이직과 전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기술직 공무원을 선발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토목 경력직으로 신안군에 임용된 박레오 씨가 마을의 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형량 장비와 줄자를 동원해 포장해야 할 마을 안길 길이와 폭을 능숙하게 측정하고 사무실에서는 설계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 들어오기 전 12년 동안 일반 회사에서 토목 설계 업무를 익혔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보다 동료 공무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우리 직원들이 오시면은 한 번만 알려줘도 2개, 3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경험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신안군이 지난 2018년부터 선발한 경력기술직 공무원들은 모두 133명. 시험 문제는 전문 대행업체가 출제하고 시험지 운송과 채점 과정도 경찰관 EPR에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를 과감하게 시험 과목에서 배제하고 전공 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는 시험이 저한테는 좀 쉬웠는데 만약에 비전공자가 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신안군의 지난해 7월 말 기준 부족한 공무원은 모두 76명. 전출과 이직 공무원들도 육지자치단체보다 많아
이 같은 경력 경쟁 시험은 빠른 인력 충원과 다양한 업무 배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파트에 오신 분들은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고 기술 업무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도 볼 수 있어서 효율적이어서 저희들. 신안군이 지난 2018년 전남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한 경력 경쟁 시험은 영광과 해남, 무안 등 7개 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 김 전 회장의 이름도 몰랐는데 자신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위증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김 전 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보수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고층에서 떨어졌지만 화분 거치대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실리콘을 바르던 4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추락하는 과정에서 7층 등에 설치된 화분 거치대에 잇따라 부딪혀 충격이 완화됐고 다행히 다리 골절상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안전줄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벽 시간대 폐지 줍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6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광주시 동구 서석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천장 등에 불이 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동구청이 지난해 4월부터 짓기 시작한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 가림막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목사를 수사 초기에 풀어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650여 명, 피해액은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의 온전한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가 신장됐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은 거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